안녕하십니까, 박사입니다. 이번 방송에서는 타이완 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. 보시는 화면은 타이완 TVBS입니다. 이 매체는 윤석열이 체면을 얻었지만 민심은 잃었다고 평가했습니다. 특히 한류가 그로 하여금 더욱 체면이 서게 만들었고 의회 연설에서 23차례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. 한류 유머를 빌어 미국 의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. 또 23차례 기립박수를 받았지만 반도체법이 한국에 가져다 줄 충격은 잊은 것 같다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. 바이든 윤석열 만남에서 타이완 해협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 한국 내 평가는 양극단으로 나뉘어졌다고도 했습니다. 이 매체는 또 서울신문의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. 중국의 세관 총사가 이미 인터넷을 통해 각 지방 세관의 한국의 수입 화물 검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. 타이완 공상신문은 윤석열의 방미가 폼은 났지만 국내 여론조사에서는 지지도가 깎였다고 전했습니다. 윤석열의 국내 지지도가 한 주 전보다 1% 더 내려갔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3% 더 늘었다고 소개했습니다. 그리고 워싱턴 선언에서 한국의 핵무장 여부가 포함되는지와 관련해 미국이 미리 중국 측에 설명했다는 내용도 전했습니다. 타이완의 유명 시사평론가 라이 웨처는 넷플릭스의 투자 의향이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와는 비교가 안 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. 또 다른 시사평론가 시한빙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얻은 성과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. 핵 잠수함을 정기적으로 보내는 확장 억제가 말이 안 된다고 비웃었습니다. 핵 잠수함에 탑재된 전략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굳이 잠수함이 한국에 가나 안 가나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. 잠수함이 한국에 접근한다고 해서 확장 억제가 되고 안 간다고 확장 억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. 타이완 TVBS는 또 바이든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은 어느 쪽에 서야 할지 마음을 철석같이 굳혔다고 평가했습니다. 바이든은 최근 가장 마지막으로 방문한 국가가 어디냐고 묻는 질문에 한 어린이가 아일랜드잖아요 라고 귀뜸해주자 그제서야 아일랜드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. 정신이 오락가락한데 이를 환구시보가 조롱했다고 타이완 매체는 전했습니다. 또 바이든은 80세의 고령이라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가진 여론도 높습니다. 심지어는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 기자가 바이든에게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 게 온당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. 이 매체는 또 삼성의 손실이 엄청나 한미 관계가 잘 돼야지만 손실에서 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미국의 보조금 수혜 대상에 끼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억울한 심정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. 또 윤 대통령이 장진호 전투를 언급한 데 대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의 비난성 발언도 소개했습니다. 그런데 제 의견으로는 장진호 전투 언급은 사실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. 가장 핵심적인 것은 타이완 문제입니다. 타이완 문제에 관한 한 중국은 죽기 살기로 나옵니다. 이번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한국을 미중 간 경제전쟁의 한복판으로 만든 점도 있습니다. 중국이 밉더라도 경계를 하되 적절히 관리할 필요도 있습니다. 한국은 요소수 하나라도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. 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중국은 히토류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도 쥐고 있습니다. 지금 미국과 중국의 창과 방패가 바로 반도체와 히토류입니다. 둘 중에 어느 것도 버릴래야 버릴 수 없습니다. 한국은 이 엄중한 시기에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적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. 집단 서방이 지금 밀리고 있는 판에 한국이 제재를 한다고 해봐야 두 나라가 고통스러울 일도 없습니다.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